먼저 첫 번째 종목이네요. 현대로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21,2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5% 갖고 계시네요. 자, 대표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매수가가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제 종가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번에도 아마 어쩌면 이제 방송을 들으신 분이 공방이라든가 사셨던 것 같은데요. 한번 차트 한번 봐가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앞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이제 대량으로 주가 급등 나가면서 거래량도 대량으로 터졌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하향 안정화를 쭉 보여가면서 하향 안정화는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래가면서 이제 60일선은 위로 올라오고, 일봉 및 5일선 아래로 내려오고,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제 수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5일선, 20일선, 60일선이 다 모아진 상태에서 가만히 시가 종가가 거의 변동이 없이 거래량도 거의 없죠. 아무도 팔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지도 않고 다 숨죽이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1차 매집 이후에. 그러고 나서 살짝 움직입니다. 요동을 치는 거죠. 다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들 혹시 어릴 적에 요즘 오토바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그런 진동이 없습니다만, 어릴 때 보면은 이제 삼촌이나 누구 이렇게 이제 동네에서 머리 좀 물들이고 한 주먹씩 하시는 동네 삼촌 친구들 보면 오토바이를 꼭 고등학교 때 타고 다니세요. 그럼 어디서 샀는지, 그러면 그거 딱 앉아서 하면 중고 오토바이니까 오토바이 출발하기 전에 부릉부릉 부두두두두 이런 소리가 납니다. 요동을 치죠. 매연 나와가면서. 비슷해요, 주식도. 그런 거래량이라든가 주가 요동. 앞에서 그런 큰 파동이 한 번 있었고 거래량 살짝 늘어나고, 이런 주식은 추격할 때마다 산다. 물론 기다렸다가 한번 원샷 원킬로 그렇게 사는 것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왜냐, 기다렸다 한번 살 때 지금 보니까 이분도 비중이 25%예요. 뭐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임계치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제는 약간 상단이죠, 박스권에서. 그렇죠? 보통 박스권 공방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순간적으로 털어내기 급락이 반드시 나온다. 박스권 이탈하는 것처럼. 그때마다 한 번에 왕창이 아니라 5%, 3% 뭐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모아나고 보고 그 다음에 또 매집하고, 그럼 평균 단가가 낮아집니다. 한 번의 주식이라는 것은 급등 나가는 주식은 반드시 없습니다. 반드시 이런 물량 매집이라든가 확인하는 과정들이 통상적으로 걸쳐요. 기간 조정도 6개월 정도 있었죠. 그리고 또 대북주로서 지금 많이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북주주에서 움직인 게 없어요. 근데 현대로템은 좋은 게, 많은 사람들은 대북주로 일단 봅니다. 지난주에 공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정상회담은 토요일 날 지난주 이 시간에 딱 끝났었죠. 그리고 공동성명 막 발표했었는데요. 딱 일주일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담은 끝났지만 진짜 움직이는 것은 실무진들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다. 정상 간의 회담만 끝났을 뿐이지 그 아래서 프로세스 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관, 차관, 국장, 각 나라의 부서, 이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반드시 뉘앙스적인 걸로 봐서는 한미 정상 간에 북한에 대한 어떤 깊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첫 번째가 원자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북한의 핵을 폐기했을 때 원자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두산중공업, 두산이라든가 두산그룹주 지금 전체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랬을 때 대북주로서 대표되는 현대로템이라든가 현대엘리베이터, 대아티아이, 아난티 같은 종목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요동쳤어요. 처음에 실망 매물이 나왔다가, 현대로템은 그렇지만 대북주여가면서 실질적으로 이 현대엘리베이터하고 국내에서 어떤 엘리베이터라든가 지하철 차량을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2021년도 1사분기 흑자로 돌아섰죠. 작년도도 흑자였고 적자였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매각 이슈까지 나왔었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런 주식은 정말 나는 손해는 보고 싶지 않은데 주식 괜찮은 주식 한번 지금 상태 3,000포인트에서 추격하지 않고 낙폭과대 이런 거 하지 않고 하고 싶다. 그러면 투자의 관점, 본인만의 뷰가 있는 분들은 저는 이런 주식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5%이지만요. 홀딩 전략에다가 최대한 붙여본다면 순간적으로 한 10% 정도까지도 더 붙여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보유 전략으로 짚어주시면서 10% 정도 추가 매수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31,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자, 대표님, ABL 바이오가 어제장에서 2만 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31,000원입니다. 언제 사신 걸까요? 꽤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매수가와 차이가 날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니까 ABL 바이오가 31,000원에 네. 30%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31,000원이라는 가격 단가가 뭐 바이오주니까 연초에 바이오주들 대비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바이오주들이 뭐 50%, 많게는 적게는 30%는 기본으로 바이오주들이 다 주저앉았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큰 빅사이클을 연구한 분들이라면 바이오주들은 지난 3번까지의 지난 10년간의 상승이 사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증명을 해야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완전한 국내에서 이제 성숙기를 넘어서 한 사이클에서 이제 구조 조정이 진행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야 혹시 여러분들 어릴 적에 피자, 햄버거 먹어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야, 세상에 이런 거가 있다니 부침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어때요? 건강에도 안 좋고 몸에도 안 좋고 요즘 이제 2번 연속 먹으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왜? 익숙한 거에다가 사람들이 곤란해질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자꾸 먹어가면서. 바이오주들도 지금 딱 그 단계예요. 이제는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 기대감이 있는 기업과 꾸준하게 현금 창출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어떤 본인의 뭐 전문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이제 사람들이 구분할 줄 압니다. 처음에야 이게 뭔지 몰라요. 왜? 처음 보는 내용들이고 또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는 그걸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얼마에 샀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런 주식 같은 경우 기세가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성장주가. 지금 보시기 어떻습니까? 바이오주가. 사실 기세가 없죠. 큰 흐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적자냐 아니냐는 예전에 다 바이오주들은 뭐 대부분 적자였어도 올라갈 주식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적자냐 아니냐는 두 번째예요. 이 회사가 한 방이 있느냐 없느냐. 이 기술이 임상 3상이냐 암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였잖아요. 기존에는 잘 몰랐을 때는 성장 초기 국면에는. 자, 그런데 적자냐 아니냐는 두 번째. 그러니까 기세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지금 바이오주가 우리나라가 기세가 있습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받침이 되지만 기세는 없는 구간이에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한다 잠깐 올라갔다 밀리죠. 왜? 다 주식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이제 물려 있다는 거죠. 대부분 타짜들은 큰 손들은 한 번 하고 큰 돈은 빠져나가고. 이게 그럼 우리나라만 그랬느냐? 미국에서 그랬고 유럽에서 그랬고 지금 한국, 일본에서 그랬고 이제 한국에서 트렌드가 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기세 부분에서 큰 흐름을 잘못 탔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매수가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건 뭐 삼성전자든 어떤 건 다 마찬가지죠. 매수가가 적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식 비중을 더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근데 지금 30%예요. 상당히 위험한 케이스죠. 그 다음, 그럼 테크니컬적인 요소로 이 회사가 앞으로 지금 움직일 만한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봤을 때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3만 원에서의 거래량도 없었지만 주가가 급락 나왔을 때 3월 달 2만 원에서도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급반등 나올 때 그래서 2만 7, 8천 원 급반등 나왔을 때 4월 달 이때도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건 철저하게 주식을 고점에서 잘 털어낸 세력들은 이걸 즐기고 있는 겁니다. 왜? 잘 팔았으니까 싸게 사고 싶지 비싸게 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악재 나올 때, 시장이 더 떨어질 때, 혹은 출렁거릴 때, 그래서 박스권 저점을 반드시 깬 상태에서 본인들만 물량을 훑어내는
그때 거래량이 터집니다. 손바 견디다 못 견디니까. 그래서 지금은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나는 이 주식을 갖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절반 잘라냈다가 급락 나올 때 그 절반만큼 다시 받을 건지, 단가를 그래서 낮출 건지,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갈 건지. 비중이 일단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부분 손절이라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대응력을 갖추셔야 된다. 놔두고 20% 더 사면 되잖아요. 그럼 50%가 되잖아요. 지금 10%라도 잘랐다가 나중에 급락 나왔을 때 10% 더하게 내 거 5% 더하면 35%, 5%밖에 더 안 산 거지만 가격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응 능력을 지금 봤을 때는 대응 능력이 30%이기 때문에 전무하다. 문제는 한번 거래량에 봤을 때는 한번 테스트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나머지 어떤 뭐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건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응력이 일단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분 손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분 손절하시고 대응력을 좀 갖춰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3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갖고 계시네요.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뭐 크진 않지만 어제장에서 12만 5천 원에 마감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은? 네, 뭐 기쁜 소식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 보니까 엔비디아가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예요. 잠깐 한번 볼까요? 어차피 반도체라는 것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세계적인 트렌드 속에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여기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글씨가 작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나스닥 100 종목입니다. 나스닥 100 선물 지수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거 아침에 우리나라 출발하기 전에 거기에 보면 100개 종목이 있는데 금융주를 뺀 게 100개 종목 갖고 이게 선물을 만든 거거든 지수를. 이게 올라가면 시가 어떻습니까? 아침 우리 9시 시작 전에 야 시장 좋을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지수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어제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엔비디아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채굴할 때 채굴할 때 이 컴퓨터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잖아요. 엔비디아에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테슬라 자동차가 일반 자동차하고 틀린 게 한마디로 스마트폰처럼 통합 시스템으로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일반 자동차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자 따로따로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 통합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이제 테슬라뿐인데 그 통합 시스템을 움직이게 해주는 그 알고리즘 반도체를 누가 만드느냐?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회사가 그거를 회로도를 그려서 대만이나 삼성에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이제 찍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이렇게 납품을 하는 건데 알파고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가 그 알고리즘을 받아서 반도체를 구현하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엔비디아 주가 한번 볼까요? 5년 전 20달러, 10달러였던 주식이 그렇죠? 지금은 5년 후 649달러예요. 그런데 신고점을 뚫었습니다. 조정받고 이런 주식들이 이렇게 물론 얘는 비메모리고 하이닉스는 메모리입니다만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앞으로 미래 수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메모리 중에서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특히 낸드 플래시 메모리 쪽에서 얼마 전에 9조 원을 주고 중국에 있는 인텔의 다롄에 있는 공장을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미국에도 저기 한다고 하는데 다행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저런 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뒤따라가는 게 어떻게 본다면 팽창적인 거니까 반도체 흐름이 따라서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저런 어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심으로 이제 미국 장이 그래도 버텼다는 거는 일단 월요일 날에 상당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제가 하이닉스를 원래 뭐 그렇게 좋게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12만 원에서 저는 주식 선물로 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항상 매도를 때리라고 14만 원 이상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12만 원 깨졌을 때는 매수 사인을 보내드렸습니다. 강력하게. 자, 그래서 지금 일정 부분 공방이라든가 수요 공방에서 이번 주에도 수요 공방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여기서 깨졌을 때 강력한 매수 사인을 보내드렸어요. 그래가면서 시장이 지수가 3,100에서
다시 3,200으로 갈 거다. 노크를 할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하이닉스는 상승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3만 5천 원 전후까지는 충분히 실적이라든가 이런 흐름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소비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요적인 측면도 있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 이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하면 좀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더 제가 공방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14만 5천 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 탄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보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18만 7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천보도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셔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1000% 이상 올라가는 주식, 싹수가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저는 뭐 아르바이트 많이 해보셨죠, 우리 앵커님께서도. 네, 뭐 대학 시절에 해봤습니다. 네, 저도 뭐 신문 배달부터 해서 그리고 뭐 제 아버지 따라서 공사 현장 내도 한 달간 한번 일해보고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도 뭐 이렇게 이제 뭐 과외나 이런 많은 아르바이트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육체노동 아르바이트를 그럼 잠깐 하는 거는 3일 정도 하면 이제 군살이 배겨요, 몸에. 처음에만 힘들고 그럼 단단해지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똑같은 일을 해도 고통스러운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비용이 작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건 조금만 해도 뭐 아르바이트 과외 같은 거, 저는 이제 뭐 모르고 20만 원입니다. 수학 과외 같은 거 할 때 그러면 아 그래요. 그랬더니 갈 때마다 2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주에 한 달에 20만 원 줬더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에 따라 사실은 다 똑같은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그게 라인을 잘 서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2차전지 같은 주식은 똑같은 주식이지만 1000%가 올라갈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주식은 한다면 이런 게 올라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 업종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업종이냐. 빨리 판단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이 어떤 뭐 빵 만드는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국내에서 뭐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아예 한국적인 토속적인 것만 만드는 된장 회사라든가 고추장 회사 좋은 회사를 아무리 좋아도 실적이 좋아도 세계적인 회사가 안 되거든요. 뭐 삼천리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스지만 국내용이란 말이에요. 실적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첨보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회사가 되겠죠. 2차 전지들은. 문제는 뭐다? 이미 그 주식은 여기서 된 거예요. 이런 데서 LNF나 5년 전, 10년 전에 산 사람들이나 1000%지 지금 사서 1000%는 이미 이런 회사는 자,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LNF, 에코프로,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게 돼야 애들이 되는 거잖아요. 배터리 완성업체가 세계적인 회사가 됐으니까 된 거죠. 이미 됐어요, 근데. 그 문제는 나는 근데 지금에서야 올라탄 거잖아요, 이 가격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빨리 판단해야 돼요. 투자로 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미 500%, 700%, 1000% 이쪽 업종에서 다 해먹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1억이 10억 되고. 그러면 나는 근데 지금 들어왔어. 이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거의 돼가는 상황에서 이쪽 분야에서는. 그런데 주가가 못 가. 그러면 빨리 뛰어내려야 됩니다. 이미 타이밍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10배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런 주식은 처음부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투자를 하겠다? 남들은 이미 10년 전, 5년 전에 다 투자했는데 3년 전. 그래서 500%, 1000% 먹었는데 지금은 투자가 아니라 이제 매매인 거죠. 그렇죠. 갖고 있는 사람이나 투자한 거지. 그러면 첨보 같은 경우는 빨리 내가 뛰어내릴 건지 버틸 건지 테크니컬적인 걸로 봤을 때 지금은 이동평균선이 다 뭉쳐있는 게 괜찮잖아요. 그러면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나와라. 근데 지금은 다행히 수렴점에서 한번 튕겨져 올라갈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짧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못 올라가는 거 즉시 잘라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런 종목 올라간 상단에 있는 거 300% 이상 난 거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미 투자는 늦었잖아요. 다른 종목에서 이런 똑같은 걸 찾아야 되겠죠. 이제 초기에 있는 거를. 이건 매매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지는 분명히 잘 하실 것 같아요. 다행히 5일선, 이동평균선이랑 다 뭉쳐있기 때문에 그나마 한번 이번 주에 반등 여부, 탄력적인 부분 가능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니다 싶으면 바로 자르셔야 됩니다. 네,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상승 반등 여부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셨다가 또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교체 매매 해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문자 상담을 마무리해보면서 본격적으로 국고처 여러분의 전화 상담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신인아 캐스터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고 오시죠. 국고처 5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고처 5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는 02-6676-0135번, 문자는 샵 8338로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보내주시면요.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박한샘 파트너의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8338로 박한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공개 방송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참여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는 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또 국고처가 6월을 맞아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화면의 하단과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인식하면 국고처 파트너들이 뽑은 6월 핵심 유망주를 볼 수 있는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6월 핵심 유망주 정보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한샘 파트너와 함께하는 국고처 5부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고처 5부 박한샘 파트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국고처 여러분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유닛 테스트야. 유닛 테스트, 매수가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3,500원. 네, 23,500원. 비중은 20%예요. 아, 그럼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좀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이게 자꾸 빠져가지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네, 더 빠질런지 네, 알겠습니다. 어떨런지 좀 물어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혹시 네. 유닛 테스트 특별히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예, 그걸 내가 처음에 사가지고 태양광 된다 해가 막 급등했는데 네. 그걸 또 팔아가지고 또 밑에서 좀 잡았지만은 그게 안 올라가. 네, 좀 알겠습니다. 올라가는 걸 또 고점까지 기다리다가 그만 놓쳐버리가. 예. 알겠습니다.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함께 예.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유닛 네. 테스트로 한번 수익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저점에서 들어가야겠다라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물리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유닛 테스트가 보니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3분기, 1, 4분기 실적을 한번 제가 지금 잠깐 봤어요. 좀 숫자라 좀 그러시긴 한데 한번 화면 한번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매출액은 보니까 1, 4분기 2021년이죠. 얼마 전에 발표 나온 이 매출액은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억, 10억, 100억, 273억. 작년 1, 4분기 대비로는 70억이 늘어나서 30% 조금 넘게 늘어났네요. 그렇죠? 반면에 매출액은 30%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억, 10억, 29억 3,900만 원이 손실이에요. 즉 오히려 매출이 늘었는데 손실이 좀 늘어났다. 1, 4분기 56억보다는 좋아졌습니다만 여전히 30억 손실인 상태.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7억 3,800만 원이 손실입니다. 즉 270억 매출액에 30억, 29억 손실, 그리고 7억 3천만 원 손실, 당기순이익도. 그러면 뭐 작년 1, 4분기가 코로나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번 연도 4, 4분기, 그러니까 참 2020년도 4, 4분기하고 잠깐 비교해 봤을 때는 4, 4분기 어떻습니까? 네, 매출액이 558억이죠. 매출액도 220억, 270억대로 줄었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83억 플러스 살아나고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이번에 또 27억으로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계절적 요인을 좀 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이번 당기순이익 55억에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억이니까 1, 4분기에는 보통 안 좋고 연말에 좋은 주식이다. 그럼 이 주식은 상반기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이제 여름 지나가고 그 잠자리들 날아다닐 때 약간 9월 달부터 투자를 해야 될까요? 실적으로 본다면 좀 하반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복이 심한 회사예요. 문제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이긴 한데 이 유닛 테스트는 삼성이 지금 미국 시장에 공장을 짓고 공을 들이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잖아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전 세계 시장 90%를 장악하고 있는 거고 비메모리 쪽은 지금 삼성은 16% 정도. 그런데 이걸 지금 계속 미국 공장이나 확장하려고 그러죠. 왜? 여기가 미래 먹거리니까. 메모리보다 2배나 더 큰 시장이니까. 중요한 건 그러면 메모리에 테스트 장비가 있는데 이 지금 회사는 유닛 테스트는 비메모리 후공정 테스트 업체입니까? 아니면 메모리 후공정 테스트 업체입니까? 메모리예요. 앞으로 어떻게 본다면 장비 발주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그래서 메모리 후공정 분야이기 때문에 빨리 업종 전환을 태양광이라든가 본인들도 그런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테크니컬적인 요소로 본다면은요, 다행스러운 거는 일정 부분 단기 급락은 좀 테스트가 저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한번 여기 갭상승으로 떴죠. 그렇죠? 여기서 갭상승으로 이렇게 떴습니다. 보니까 작년 9월 달이네요. 갭상승으로 떴고 지금은 이제 그 갭 부분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손절 타이밍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비중이나 뭐 그런 걸 떠나서 한번 지금은 좀 버텨보는 전략. 그리고 어차피 이런 주식에 대해서 붙는다면 저라면 조금 더 사서 반등 나올 때 조금 더 산 거는 잘라내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탈출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빨리 고민할 것 같아요. 보통 주식을 사람들이 잘하냐 못하냐를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하는 것이 잘하냐 못하냐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어차피 수익은 시장이 내주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게 이럴 때 어떻게 탈출하느냐. 여러분들 골프 잘 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멀리 치고 막 맨날 홀인원 나고 그 사람 잘 친다고 안 합니다. 공이 엉뚱한 데 날아갔을 때 거기서 어떻게 탈출하느냐. 멘탈 아무리 프로골퍼라도 멘탈 나가면 거기서 우왕좌왕하다 보면 타수가 늘어나죠. 요런 거에서 지금 우왕좌왕하다가 손절 한두 번 잘못한다거나 물타기 한두 번 잘못하면 계좌가 팡팡 나가버려요. 저는 지금 손절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근데 유닛 테스트 갖고 있는 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나 바이오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특히 아까 뭐 보셨지만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또 이제 뭐 코스닥 급등 나왔다가 쭉 밀는 1000포인트 이상 갔을 때 막 따라잡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때 그런 어떤 상처 잡으신 분들, 특히 바이오나 이런 부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요거 탈출 전략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유닛 테스트 지금 상담 적절한 타이밍에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 전략으로 짚어주시면서 저점에서 추가 매수의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춰보시는 대응 전략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우수 AMS고, 예. 우수 AMS, 네. 예, 평균 단가는 6,500원 됩니다. 그래, 75%입니다. 이게 75%. 물타기를 자꾸 해가 이래 많습니다. 네, 75%면 꽤 많고 지금 손실 구간이셔서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 혹시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걸까요? 이거 예, 네. 전에부터 예, 비쌀 때 한 몇 분, 두 분 했다가 예,
또 사가지고 이래 물리습니다요. 네, 그래서 비중이 점점 늘어나신 것 같은데 고민이 네.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좀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비중이 75% 너무 많다 싶었는데 역시나 네.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또 조금 내려올 때 물타기를 계속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우리 시청자분들의 패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6,500원이시라고 네, 했죠. 6,500원 매수가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아, 제가 왜 놀랐냐면 7,500원을 65%를 갖고 있다고 잠깐 두 개를 바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6,500원에 숫자를, 75%. 그럼 이제 7,500원에 65%가 아니라 그렇죠? 네, 75%에 6,500원. 맞아요. 뭐 저도 뭐 말씀드린다면 저라고 물린 주식 없을까요? 있다고 그때 말씀해서 네. 제가 굉장히 놀랐었잖아요. 저도 네. 지금 우리 회원분들 계신데 30% 손실 난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고민은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눈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하다 보면 물리는 주식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진짜 그렇지만 10%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은 7.5%. 그러니까 저희는 5%를 더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어떤 그 주식의 중요한 거래량이나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따라서 근데 한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회복할 수 있다는 항상 자신감, 회복할 수 있는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10%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1억까지 졌는데 그럼 100만 원 손실난 20% 손실났어 200만 원 손실난 거잖아요. 네. 나머지 30% 갖고 있는 데서 그러면 뭐 5% 정도 수익을 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대형 종목 하나 잘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근데 손절할 주식이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더 살 수 있는 주식이냐는 빨리 판단해야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수 AMS 어떤가요? 지금 6,500원이라는 가격에 비중도 좀 높으신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지만 뭐 큰 고민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간 조정이라든가 이렇게 가격 앞에서 먼저 급락 나왔잖아요. 그렇죠? 가격 조정이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 옆으로 기었다가 한 단계 계단식 하락 직저점 깼고 근데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저점 깼는데 거래량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제 급브레이크 밟아서 일단 다시 양봉 나왔고 다행인 거는 이 주식이 물론 3,000원에서부터 12,000원까지 작년도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2,000원에서 코로나 때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면 사실 코로나 전후에서 봤을 때는 매집할 수 있는 가격은 4,000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13,000원 한번 순간 찍었어요. 뭐 전기 자동차부터 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으로서 한번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다행히 현재 시점에서는 뭐 털은 막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손절을 경쟁적으로 하는 단계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살짝만 어떤 이슈가 트렌드가 나와도 순간적으로 튕겨져 올라가는데 힘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국내 전기 자동차들도 이제 완판이 된 상태에서 1년 팔 거 현대차, 기아차도 25,000대 하루 만에 다 팔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수의 IMS라든가 한라비스테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 국내 부품 중에서 경쟁력 있는 회사가 이런 공조 시스템 갖고 있는 회사라든가 전기 발전 그리고 타이어 업체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전기차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첨단 업종이 아닌 이미 다 알려진 부분에서 본다면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좀 해피한 물리신 분 중에서는 해피한 케이스다. 한번 중요한 거가 하나 또 있죠. 매수 타이밍이 실수했더라도 또 하나 실수하시기가 좋아 이런 분들이 뭐냐면 이제 매수했던 가격 이상으로 오르면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때 절대 그런 실수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의 가치는 전 거기 있다면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 문제가 아니라 그 가격에 팔시지 말라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승 탄력이 아직은 좀 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아주 지금 밝은 목소리의 랭크님 시청자님이라서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이셔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셨을까요? 예. 대아TI를요. 대아TI, 네. 예, 정상회담 있기 전에 5,500원에 사서 네, 6,500원에 팔았거든요. 네, 400원. 근데 다시 이제 뭐 5일선 회복하는 것 같아서 네. 6,100원에 따라잡았어요. 10%. 그래도 우리 6,100원이면 우리 시청자님이 수익 구간이신 것 같아서 그래도 잘 매수를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오랫동안 들고 갈 수도 있어요.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네. 네,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아유, 뭐 저도 사랑합니다. 저는 효성무론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네. 5,500원에 정상회담 가기 전에 사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때는 몇 프로 사셨어요? 그때는 20%요. 그럼 지금 10%가 비중이 줄어드는 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하루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대표님께서 여쭤보셨잖아요. 5,500원에서 매수하고 6,500원에 매도할 때 어느 정도의 보유 비중인지 여쭤보셨는데 네. 그 이유와 함께 또 자세하게 상담 도와주세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네. 대아TI 같은 종목을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갖고 계시다는 게 아니라 네. 이런 비슷한 류의 개인 종목을 개별 종목이나 테마가 형성되거나 이슈가 형성되는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주식을 단기로 하시는 분들이나 장기로 하시는 분들도. 근데 제가 왜 주식 비중을 맨 처음에는 몇 프로 갖고 있었느냐 여쭤봤냐면 네. 바로 이런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일반 투자자분들은요. 맨 처음에 내가 5,500원에 잘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감각은 있으신 거죠. 네. 촉도 있으시고 차트를 잘 보셨다든가 준비를 하신 거죠. 한미 정상회담 하는 건 다 알고 있었으니까 반드시 이슈는 될 거다. 그래서 정말 20% 들어갔다는 거는 굉장한 이 베팅을 세게 하는 거예요. 개별 종목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현대로템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대북주로스 이런 종목이 있으면 큰 종목은 해도 대아TI 같은 경우는 손을 못 댑니다. 왜냐 이 개별주인들에다가 그런데 이 종목은 끼가 있는 데다가 한번 20%를 베팅했다는 건 세게 베팅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수익을 잘 팔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투자했다가 한 600만 원 정도나 500만 원 벌고 그리고 지금 다시 또 5,500원에 샀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2,500만 원이 된 건데 이번엔 1,000만 원밖에 안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예를 들어서 2만 주 샀다가 잘 팔고 이번에 떨어졌을 때는 10,000주밖에 안 산 겁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근데 금액적으로 보면 2천만 원 샀다가 2만 주에 다 팔고 떨어진 가격에서 2,500만 원이니까 사실은 사면 3만 주가 돼 수량으로 보면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 이건 제가 실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식에서 진짜 돈을 모으려면요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눈덩이 효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떤 종목에서 수익이 났다. 근데 내가 잘 이렇게 줬다 놨다 해가면서 파는 이유가 이 주식이 여기서 밀릴 것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 2만 주 갖고 있으면 3만 주로 늘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다시 살짝 밀렸을 때 25,000주나. 그러면 다시 이 가격에 왔을 때는 2,500만 원이 아니라 2,700만 원, 3,000만 원으로 되는 거죠. 아마 차트를 잘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충분히 이런 어떤 앞에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눌림목 형태에 있었고 여기서 다시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패턴들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다가 갑자기 해서 거래량 완전히 씨가 마르죠. 그랬다가 이렇게 탕 튕겨나가는 모습들이나 그래서 장기적인 지금 관점도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인데도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단기 대응도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 주식이 된다고 감각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봐도 저는 대북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현대로템 그리고 대아TI, 현대엘리 그리고 아난티. 특히 이 장의 지금 대장은 아난티예요. 근데 대아TI 같은 경우는
뭐 성향상 공격적인 분들이나 네. 하실 수 있는 건데 지금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기로 물어보신 게 아니라 길게 보시는 거잖아요. 수량은 줄어드는 상태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줬다 놨다 처음에 2만 주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 주식이 7천 원 가고 10,000원 갔을 때는 그냥 갖고 있는 게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놓은 이유는 제 얘기는 1,000주라도 저 주식을 늘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큰 돈 됩니다. 주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푼돈밖에 못 만져요. 이거는 삼성전자든 LG화학이든 포스코든 대형 종목에도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꼭 그 방법을 한번 잘 주식 수를 늘리는 방식. 이 주식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니까. 그러면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은 대표님 보유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보시는 전략도 괜찮으실까요? 원래 20% 들어갔었잖아요. 네, 그쵸. 그런데 아까 6,500원에 파셨잖아요. 맞아요. 그럼 맨 처음에 2만 주 갖고 있었으면 더 생기셨겠죠. 예, 네. 지금 다시 그 가격으로 판다면 지금 24,000주 정도나 22,000주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수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원래 내가 목표했던 가격 10,000원 본다. 그러면 거기에 2만 주보다 그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트렌드를 갖고 주식 수를 늘릴 생각을 해야 돼요. 사고 파는 이유가 단타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 수를 늘리는 겁니다. 아까 첨부 보셨잖아요. LNF나 이런 것들, 에코프로. 2차 전지가 세계적인 트렌드다, 대세다. 그러면 줬다 놨다 해가면서 그게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 수를 맨 처음에 내가 5,000주로 출발했는데 지난 3년간 2만 주까지 늘렸다. 주식 수를 늘리는, 그러다가 주식은 어느 순간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큰 돈이 됩니다. 그래야 10억도 되고 100억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벌었다 이쪽에서 까먹고 잘 벌면 1억, 못 벌면 5천만 원 손실, 2천만 원 벌었다가 1,000만 원 까먹다. 이 짓 하다가 10년 갑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한 번 주식은 진짜 악착 같은 면이 있었는데 이거다, 세계적인 트렌드다, 한국에 드디어 왔다 이게. 그러면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지금 남아있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우리나라 컨텐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한 그런 전략을 갖고 움직이셔야 됩니다.